그래요. 자, 사실은 오늘은 듣기 기술과 말하기 기술에 관련된 것들을 전반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인데 너무 겉핥기식으로 좀 가면 안 좋으니까 공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좀 집중적으로 좀 더 알려드린 거고 어떻게 연습하는지도 알려드렸고 사실은 다른 대화 기술도 함께 익히면 좋으니까 그런 것도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듣기 기술 중에 침묵하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왜 굳이 넣었느냐? 자, 우리가 멘티랑 뭐 고민 상담이나 이런 걸 해준다고 해봅시다. 근데 내가 멘티가 1시간 동안 얘기했는데 난 한마디도 안 했어. 그러면 내가 도움을 준 거야, 안 준 거야? 라고 했을 때 안 줬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그렇지가 않다. 분명히 침묵을 하는 것도 듣기 기술 중에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나 어떤 순간에는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우리가 멘티가 정해져 있는데 뭐 사람을 만날 때 어떤 사람은 되게 말이 많고 빠르고 말이 많아. 마치 내가 할 말 타이밍도 주지 않을 만큼 말이 많은 사람이 있어. 살면서 그런 경우 있죠. 이런 케이스들은 사실은 내가 멘티로 만나면 내가 중간에 걔가 하는 말을 끊어서 내 말을 이어가는 것보다 가만히 나는 입을 다물고 있고 다만 눈을 맞추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약간 그 자세도 앞으로 좀 내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효과적이다. 내가 멘티가 하는 말을 중간에 잘라서 공감적인 멘트를 던진다거나 아니면 다른 구체화된 기술을 쓴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그냥 고개를 끄덕이면서 듣는 게 굉장히 좋은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분명한 건 침묵하기도 듣기 기술 중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걸 알고 있으면서 또 놓쳐. 그러니까 내가 뭔가 멘토로서의 역할을 항상 해야 된다라다 보니까 말을 해야지 꼭 그게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때로는 항상은 아니지만 이런 특수한 상황 속에서는 입을 다물고 열심히 경청해 주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된다. 왜? 말을 실컷 하고 나면 무슨 일이 생겨? 후련하잖아. 우리가 그런 경험 있잖아요. 근데 내가 말을 실컷 하면 후련한데 그 얘기를 누군가가 되게 집중해서 잘 들어줘. 그럼 더 후련하지. 그러니까 그런 효과가 있으니까. 두 번째, 장단 맞추기. 자, 근데 사실은 침묵하기도 좋지만 사실은 이렇게 장단을 맞추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렇구나. 뭐 예를 들어 그렇군요. 아, 그래요? 아, 저런. 그래서요. 아이고, 이런 식으로 약간 뭔가 자기만의 약간 뭐 장단 맞추는 이거 어떤 느낌인지 알죠? 저거는 공감적인 아니에요. 사실은 적극적 경청의 하나의 표현인 거야. 듣기 기술이니까. 그래서 침묵하고 비언어적인 걸로 잘 쳐다보고 고개를 끄덕이는 것도 방법이지만 저런 식으로 장단을 맞추는 것도 굉장히 효과적이다.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는 그냥 어렵지 않잖아. 내가 집중만 하고 있으면 되고 열심히 들으면 되는 거니까. 그죠? 가장 듣기 기술의 가장 기본이고 쉽고 내가 노력만 하면 할 수 있는. 자, 명료화는 뭐 이렇게 처음 들어보실 수도 있고 한 번쯤 어딘가 들어봤는데 명료화가 뭐냐라고 하면 좀 애매할 수도 있습니다. 멘티와의 대화 내용을 분명히 하고 멘티가 표현한 것을 멘토가 정확하게 지각하였는지 확인하는 대화 기술. 그러니까 멘티가 뭔가 얘기를 했는데 이게 좀 뭔가 불분명할 때 그게 맞는지를 명확하게 확인하는 게 명료하다. 자, 멘티. 전 학교에 오는 것이 싫어요. 아이들이 저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차라리 제가 사라져주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물어봅시다. 사라져주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저게 무슨 의미예요? 제 생각은 네. 그 아이들의 눈에 띄지 않으면 내 생각도 안 할 거고 나도 편해질 거고. 오케이. 그럼 구체적으로 눈에 띄지 않는다는 건 뭐야? 아예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를 그만두는 거야? 네, 지금 객관적인 걸로 물어보는 거죠? 휴학? 오케이. 사라져주는 게 낫다는 게 무슨 얘기인 것 같아요? 그 아이들 앞에서 안 보이는. 그냥 어떤 식으로든 휴학 안 하고 수업 안 듣고 뭐 이런 거랑 관계없이 그냥 안 보이게 하는 게 사라지는 거야? 그냥 약간 눈에 띄지 않게. 수업은 듣는데? 그냥 조용히. 오케이. 구석에 있다고. 오케이. 그러면 이게 수업을 안 들어온다는 소리가 될 수도 있겠고 수업을 듣긴 듣는데 최대한 눈에 안 띄게끔 행동하는 게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휴학을 해버리는 상황일 수도 있겠고, 혹은 저기 죽겠다는 소리가 될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는. 중요한 건 뭐야? 우리가 이 친구가 사라져버리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했을 때 이 의미를 알 수가 없어. 근데 우리가 그 멘티가 얘기하는 내용을 집중하지 않다 보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놓쳐. 내가 이미 알고 있다고 착각을 해. 그잖아. 우리가 사실은 지금 내가 강의를 하고 있으면 이 멘트를 했을 때 저게 사라진다는 거 알 것 같아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저 사라진다는 의미는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다. 그래서 명료하라는 건 내가 의뢰 짐작해서 그러려니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확실한지를 알아보는 거다. 그래서 사라지는 거에 어떤 말인지 좀 얘기해 줄 수 있겠어? 학교를 수업을 안 듣겠다는 얘기니? 아니면 말처럼 수업을 듣긴 듣는데 최대한 구석에 앉거나 이래서 눈에 안 띄게끔 하겠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근데 사실은 폐쇄형인 질문, 그러니까 yes, no로 대답하는 질문은 좋지 않으니까 개방형으로 물어보는 게 좋다. 그래서 사라진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좀 해줄래? 라고 하면 정확히 얘기를 해주겠지. 그러면 그런 의미구나 라고 내가 이해를 할 수 있으니까. 이게 명료화 기술이다. 그래서 우리가 추상적으로나 약간 객관적이지 않게끔 이렇게 설명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에 있어서 내가 이미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게 아니라 명료화 기술을 활용해서 잘 듣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멘트를 던지는 거긴 하지만 결국은 명료화는 듣기 기술과 관련된 거지. 그죠? 알겠죠? 어렵진 않아요. 대화 기술이 어렵진 않아. 다만 내 몸에 배기게끔 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사실은 교육으로 끝나면 크게 생기는 건 없어. 그래서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재진술은 상대의 말에 표현된 핵심 내용을 되돌려주는 대화 기술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 학과 모임에 가면 선배들이 자꾸 술을 권해요. 저는 술 마시는 게 정말 싫어요. 그런데 안 마시면 후배가 건방지다고 생각들을 해서 화를 냅니다. 라고 했을 때 이걸 토대로 얘가 했던 말을 정리해서 얘기해주는 기술이야. 가령 학과 선배들이 몸마에게 싫어하는 행동을 강요한다고 생각하는구나 라는 식으로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주는 거지. 저건 공감은 아니에요. 하지만 재진술은 이 사람이 내 얘기를 잘 들어주고 있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방법이기도 해. 얘가 내 얘기를 잘 따라오고 있네. 그러니까 공감도 물론 얘가 내 마음을 잘 알아주고 있네 라고 해서 내 마음을 이해한다고 확인시켜주는 방법이지만 재진술도 되게 중요해. 다만 공감은 감정에 초점을 맞춘 거고, 재진술은 사실에 초점을 맞췄다고 보면 돼. 그죠? 구체화는 명료화랑 좀 다릅니다. 명료화는 뭔가 모호한 멘트를 던졌을 때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가 체크를 하는 거고, 구체화는 뭔가 좀 불분명하거나 좀 더 정확히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했을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게 구체화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뭔지는 알겠는데 좀 더 두루뭉실하다는 거지. 예를 들어 학과가 저의 성격과 맞지 않아요. 그럼 이제 사실은 솔직히 우리가 아까 사라지는 게 나을 것 같아요는 좀 모호한 부분이 있었지만, 학과가 성격에 맞지 않다라는 게 무슨 상황인지는 알아. 우리가 뭔 소리 하는지는 알아. 다만 문제는 뭐야? 조금 더 어떤 면에서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은 정확히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럴 때는 듣기 기술에서 구체화 시켜주는 게 좀 중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어떤 면에서 학과와 잘 맞지 않는다고 느끼시나요? 하면 조금 더 그거에 대한 얘기를 풀 수가 있겠지. 근데 만약 여기다 대고 그러면 성격하고 전공이 안 맞는다는 얘기인가? 이런 식으로 질문해버려. 지금 폐쇄형 질문이죠. 이렇게 던져버리면 네 하고 끝나버리잖아. 그러니까 조금 더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해서 저렇게 넓게 돌려서 질문을 하면 이제 상대가 더 말을 많이 할 수 있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폐쇄형으로 던지면 말이 짧아져. 우리가 듣기 기술이잖아. 명료화나 구체화나 재진술이나 이런 반응들은 사실은 내가 하는 멘트지만 이 멘트를 통해서 더 풍성하게 들을 수 있는 요건이 되는 거야. 그래서 듣기 기술로 내가 구분을 해놨으니까 적어도 이런 것들을 활용할 때는 상대가 내가 질문 하나 던졌을 때 말을 많이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예를 들어 폐쇄형 질문보다는 개방형 질문으로, 그리고 넓은 질문을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요약은 둘 이상의 언어적 표현을 묶어서 동일한 의미의 말로 바꾸어주는 기술을 말한다. 자, 멘티가 요즘 영어를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영어 학원에도 다녀보고요. 요리도 배워볼까 싶어요. 그런데 요즘 요리가 뜨고 있다고 해도 정말 제가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그림을 좋아해서 그림을 배워볼까 싶기도 한데 그러려면 학교를 바꿔야 할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요약 반응은 막 말이 빠르고 말을 많이 하는 멘티한테는 굉장히 효과적인 반응이에요. 그럼 내가 그걸 다 집중해서 듣다가 그거를 조금 핵심만 요약해서 정리를 해주는 거지. 그래서 문모는 하고 싶은 거 찾기 위해 영어도 하고 요리도 하고 그림도 배우고 싶단 말이군요 라고 해서 딱 정리를 해서 얘기하는 거지. 그래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그래서 사실 요약 반응 같은 경우는 내가 막 여러 가지 얘기를 던지지만 내가 계속 집중해야겠지. 그래야지 요거를 정리를 잘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듣기 기술, 요약도 내가 멘트로 던지는 거지만 내가 듣기 기술로 표현을 했다. 그래서 지금 구체화, 재진술, 그 다음에 명료화, 뭐 하나 빠졌다. 구체화, 재진술, 명료화, 요약. 네 가지인가요? 네 가지. 그리고 아까 처음에 가장 예시로 자세하게 봤던 공감. 이 5가지가 일단 멘트로 던질 수 있는 기본적인 듣기 기술이고,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쉽게 할 수 있는 게 침묵하기랑 장단 맞추기. 그죠? 그래서 이게 이런 것들을 개념상으로 어렵지 않다. 우리가 1시간 내에 다 배울 수 있는 내용이에요. 쉽게. 다만 이게 내 몸에 익히느냐 안 익히냐가 실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 어차피 내가 평상시 생활에서 익힐 수 없으면 저건 다 날아가는 지식이라고 보면 돼. 오케이, 말하기 기술 봅시다. 말하기 기술은 우선은 어쨌든 멘토도 말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친밀감 형성 기술이 되게 중요해.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좀 성격적인 부분도 많이 작용해요. 그래서 약간 뭔가 되게 업되게끔 뭐 이렇게 친밀감을 잘 형성해 줄 수 있는 친구들이 있긴 하잖아, 성격적으로. 그죠? 둘이든 여럿이든. 그런 사람들 조금 기본적으로 유린한데 우리가 그런 성향이 아니더라도 어차피 이건 둘이서 하는 대화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약간 조금 효과적인 멘트 같은 거 좀 적어봤어요. 나랑 무슨 얘기를 하면 할 거라 생각하고 왔는지 그 얘기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이런 식의 멘트 던져서 자연스럽게 얘기를 시작할 수 있거나 혹은 도움받을 수 있다면 어떤 주제로 이야기하고 싶어요? 뭐 이런 식의 표현들. 근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도와주는 멘티들이 아는 사이다 보니까 반말이기도 하지만 친밀감 형성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어느 정도 친분이 있는 상황에서 했죠? 내 멘티들이. 안 친한 애들 있니? 다 친한 애들 있죠? 네, 이번에는 이렇게 하는 거지만 혹시나 나중에도 만약에 조금 서먹하거나 잘 모르는 사이랑 뭔가 이런 역할을 하게 된다 했을 때는 이런 친밀감을 형성하는 게 말하기 단계에서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내가 말은 하지만 상대가 하는 그 주제에 맞춰서 약간 뭔가 조미료를 쳐줘서 그 얘기가 좀 통성하게 되게끔 주고받는 식으로 가면 훨씬 좋다. 그죠? 질문하기. 일단은 말하기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가 질문하기지. 그러니까 질문은 기본적으로 둘이서 얘기한다고 했을 때 사람은 말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둘이 만나면 대화 비율이 4대6, 나는 40% 이하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면 상대가 되게 편안해져. 둘이 어느 정도 친밀감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죠?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있어. 내가 평상시에 대화를 할 때 신경을 쓰는 거야. 내가 말하고 있을 때 편한지 듣고 있을 때 편한지. 그러면 사람은 다 듣고 있을 때보다 말하고 있을 때가 편하다. 저는 내성적이라 그렇지 않네요 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사실은 그거는 정확히 얘기하면 여럿이 있을 때는 내성적인 사람은 그렇지만 나랑 정말 친한 단둘이 있을 때는 그걸 테스팅해보면 내가 내성적이냐 외향적이냐는 그 혼자 있거나 뭐 여럿이 있는 게 어떤 게 더 편하냐의 그런 문제인 거지, 기본적으로 나랑 정말 친한 단둘이 있을 때는 내성적인 성향의 사람조차도 말하고 있을 때가 좀 더 편안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상대가 말을 많이 하게끔 내가 하면 편해진다. 그래서 질문 기술은 가능한 개방형 질문. 왜? 질문 하나 던져도 대답이 길게 나올 수 있게끔 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리고 한 번에 하나씩만 물어야 돼요. 내 질문도 짧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 개 질문을 던지면 좀 정신이 없겠죠? 되도록 간결, 명확, 이해하기 쉽게
왜로 시작하는 질문은 상대에게 약간 자신을 부정적으로 이렇게 약간 압박한다는 느낌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왜라는 질문을 피하면 좋고, 질문 후에는 멘토의 대답이 모두 끝날 때까지 기다린다. 그래서 중간에 말을 끊지 않고 하는 게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한 질문. 그래서 요 질문하기의 핵심은 몇 가지 얘기했지만 이미 예전에 다른 데서 들어봤을 어디선가 봤던 얘기들이 있을 수 있는데, 질문하기의 핵심은 뭐다? 나의 멘트는 간결하고 짧게, 상대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도록. 그게 포인트야. 이렇게. 정보 제공하기. 많은 정보를 제공하여 멘토를 압도하지 말고 멘토의 가치관이나 판단이 개입된 정보 제공을 피하고, 정보 제공 도중 충고나 비난을 피한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중요한 거는 결국은 같은 과, 지금 다 같은 과죠? 같은 과 친구들과 짜게 돼서 하는 경우가 많을 거야. 그리고 지금 멘토로 뽑힌 학생은 나름 그래도 학과 생활도 모범적으로 하고 수업 태도도 좋고 학점도 좀 잘 나왔고 이런 학생들일 텐데, 기본적으로 그런 노하우라든가 이런 걸 알려주는 거지만, 그래서 정보 제공이 기본적으로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정보 제공에 관련된 부분은 나보다도 여러분들이 학과 특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걱정은 안 하지만, 다만 이 세 가지 부분은 조금 주의해서 하면 좋겠다. 자, iMessage. 만약에 예를 들어 iMessage는 나를 주어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말해봐요 라고 했는데, 자세하게 말해주면 내가 너에 대해서 좀 더 알 수 있을 것 같아. 서로 알 수 있다는 건 나니까 iMessage에 관련된 부분이고, 두 메시지만 설명할게요. 두 메시지는 iMessage는 상대적으로 많이 하는데 두 메시지는 잘 몰라서, 두 메시지는 약간 뭔가 그 보이는 행동에 초점을 맞추는 거야. 예를 들어 대화할 때 산만한 편이시네요. 가야 돼? 오케이. 네. 그래서 대화할 때 산만한 편이시네요 라고 하면, 예를 들어 산만하다라는 건 조금 뭐랄까 그 정확한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표현을 행동으로 표현해주면 좋다. 그래서 대화할 때 자주 좌우를 살피네요 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행동을 통해서 표현하는 게 오해가 없을 수 있다. 두 번째로 신뢰가 안 가네요 라고 하는 것보다 약속을 자주 늦네요 라고 하는 게 더 두 메시지가 뭔지는 알겠죠? 그러니까 행동을 찝어서 메시지를 던져주는 거다. iMessage는 나를 주어로 쓰는 거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말하기 있어요. 자, 멘티와에 대해서 주의해야 할 언어적 표현. 그래서 우리가 다 알고는 있지만, 또 마지막으로 한번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아무래도 난 열심히 하는 입장에서 내가 열심히 도와주지만 내가 보기엔 좀 부족하다 느낄 수 있잖아.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쓸 수가 있어요. 특히나 같은 과고 그렇다면 너는 그때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았을 것 같다. 그죠? 과거의 얘기를 하거나 충고 같은 거죠. 아무래도 넌 좀 노력이 좀 부족한 거 더 노력해야 돼. 그런 거. 지난번에 엉망이던데 이번에 열심히 하고 싶은 거 봐. 이건 비꼬는 건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겠죠? 비꼬는 거. 그다음에 그런 고민, 다들 그런 고민 있어. 이런 식으로 약간 뭔가 이런 거 사실은 무관심의 다른 표현이에요. 왜냐면 얘의 고민에 대해서 그건 고민이 아니다라고 치부해버리는 거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좋지 않다. 물론 충고, 비난, 비꼬기, 무관심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안 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그래도 좀 조심하면 좋겠다 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고요. 사실은 이번 학기의 활동이 여러분들이 멘티들이 분명히 좋아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분명 저도 대학 때 이런 경험을 했지만 멘토가 정말 많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내가 이 활동에 대해서 형식적으로 임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애착을 갖고 열심히 임하게 되면 분명 이번 학기가 끝날 때는 정말 내가 학기 전보다 더 많이 배우고 성장하는 걸 얻을 수 있어요. 왜냐면 나도 대학 때 이런 대학 프로그램을 경험해본 사람으로서 실제로 멘토가 정말 배우는 게 많더라. 그래서 아마 이번 계기로 짧은 시간이었지만 대화기술 같은 경우도 조금 더 많이 연습해보는 이런 시기도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교육 듣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네.